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압박이 끊임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린 삶이라고 불립니다. 이 생각은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힘은 심오합니다. 특히 수십 년의 변화를 목격했고 이제는 더 조용하고 의미 있는 것을 바라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1. 노년의 소비주의 재평가. 나이가 들면서 물질적인 것들이 종종 젊었을 때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젊었을 때 사회는 더 많은 소유물이 더 많은 성공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광고에 끊임없이 노출되었고 메시지는 항상 명확했습니다. 더 쓰고 더 소유하고 더 되어라. 하지만 이제 수년간의 삶에서 오는 지혜와 함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우리가 소유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대사회의 구조는 소비주의 위에 구축되어 있으며 우리가 돈을 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글자 그대로 구매해야만 시스템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최신 기기, 가장 비싼 차, 가장 호화로운 휴가. 이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의 열쇠로 판매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소비가 우리 영혼의 더 깊은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삶이 더 느린 속도로 움직였던 시절을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경쟁에 동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히 손을 떼고 숨 쉬고 더 느리게 사는 것이 완벽하게 용인되는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뒤, 불필요한 것 정리. 개인적인 여정, 이야기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규모를 줄였습니다. 큰 집을 팔고 더 작은 공간으로 이사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아파트나 시골집 같은 곳으로요. 소유물을 많이 둘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담긴 상자들, 심지어 소유하고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주방 가전제품들. 세상에 커피 머신이 5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리기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무게도 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공간으로 이사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것은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신화 속 아틀라스가 하늘을 짊어진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부담이 덜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규모를 줄일 계획이 없더라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엌, 옷장, 창고를 둘러보세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쌓아두지 마세요. 불필요한 것이 줄어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놀랄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단순화하면 마음도 단순화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3. 신중하게 자본주의 받아들이기. 저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체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업은 우리 삶을 더 쉽게 만드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그 대가로 이익을 얻습니다. 그것은 공정합니다. 누군가가 빵 한 덩어리를 구워서 만드는 데 든 비용보다 약간 더 비싸게 저에게 팔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들이 힘든 일을 했고 저는 편의에 대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균형이 너무 멀리 기울어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비를 위해 소비하기 시작할 때 말이죠. 자본주의의 아름다움은 경쟁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한 회사가 제품에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면 다른 회사가 나타나 가격을 낮출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더 많은 것을 사고 항상 다음 제품, 다음 트렌드,
다음 순간의 즐거움을 쫓는 순환에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은 최신 휴대폰이나 가장 멋진 옷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 관계, 그리고 조용한 성찰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4.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하게 살기, 느리고 덜 물질적인 삶을 사는 것은 대세를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서두르고, 항상 구매하고, 항상 무언가를 쫓습니다. 당신이 그 런닝머신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한다면 소수자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자에 속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물에 대한 끊임없는 필요 없이 더 단순하게 살기로 선택할 때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피부에 닿는 따뜻한 햇살, 평온함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조용한 성찰의 순간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제공합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자신을 궁핍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의도를 갖고 진정으로 기쁨을 주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위해 애쓰기보다 당신이 가진 삶에 감사할 만큼 속도를 늦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더 최소한으로 살기로 한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를 늦추고 소비를 줄임으로써 얻는 평온함이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삶이 오늘날 세상에서는 아마도 이례적일지라도 더 큰 만족감과 더 깊은 행복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은 종종 더 단순해집니다. 한때 우리가 추구했던 거대한 경험들은 더 이상 같은 매력을 지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작은 것들, 젊었을 때 간과하거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선선한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는 조용한 즐거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만족감, 또는 새 모이통에서 새들을 보는 기쁨.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삶의 보물이 되며 그것들은 종종 무료입니다. 그것이 느린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더 이상 소비주의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 때 가격표가 없는 것들의 가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정원을 가꾸고 자신의 채소나 꽃을 기를 것입니다. 아마도 읽으려고 했던 책을 집어들거나 좋아했지만 시간을 내지 못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요즘은 끊임없는 소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할 때 이러한 단순한 기쁨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물질적 소유물보다 훨씬 더 오래 당신을 지탱할 것입니다. 6절, 소비주의의 유혹에 저항하기. 솔직히 말해 소비주의의 유혹은 강합니다. 더 느리고 단순한 삶을 살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린 후에도 여전히 유혹에 직면할 것입니다. 세일, 광고 또는 단순히 그 순간 기분이 좋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아마존 같은 웹사이트에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는데도 접속해서 살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보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그것이 소비주의의 유혹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하다고 확신시키고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단지 일시적인 만족감만을 주는 물건들로 장바구니를 채우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에 저항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할수록 더 쉬워집니다. 다른 습관처럼 무분별한 소비의 순환을 끊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고 지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틀, 그 다음에는 일주일.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소비하려는 욕구가 사라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더 평온함을 느낄 것입니다. 7. 의미 있는 활동으로 공백 채우기. 물건을 사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쓰지 않게 되면 삶에 더 많은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입니다.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당신의 삶에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활동으로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마도 뜨개질을 시작하거나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당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고 당신이 얻은 지혜를 전달할 것입니다. 또는 항상 즐겼지만 완전히 추구하지 못했던 취미나 공예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얻는데 더 이상 집중하지 않을 때 일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더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활동들이 비록 단순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람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의 지갑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8. 다르게 사는 삶의 도전. 오늘날 세상에서 느리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은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 내부에서도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과 행복이 우리가 소유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었으며 그 믿음을 놓아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는 소비의 서사를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권력자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쓸수록 그들은 더 많이 얻습니다. 그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대세를 거스르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때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고립되거나 오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이 더 이상 당신과 공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불편함은 일시적이며 더 단순하고 의도적인 삶을 사는 것의 보상은 심오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압박은 당신에게 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평온함을 찾을 것입니다. 여정은 쉽지 않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9. 단순함을 통한 재정적 자유. 느린 삶을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재정적 자유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는 것을 멈추면 돈을 저축하기 시작하고 그 돈은 가족을 만나러 여행하거나 건강에 투자하거나 단순히 노년기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완충제를 마련하는 것과 같이 정말 중요한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재정적 압박을 줄여줍니다. 소비 위에 구축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대신 당신은 당신의 노동의 결실과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즐기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소득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10. 삶의 여정 성찰. 나이가 들면서 성찰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린 선택, 우리가 가졌던 경험, 그리고 우리가 배운 교훈을 되돌아봅니다. 느리고 단순한 삶은 우리가 이러한 성찰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제 자신의 여정을 성찰할 때 제가 사지 않은 것들이나 따르지 않은 트렌드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낸 순간들, 조용한 기쁨의 경험들, 그리고 저의 가치와 일치하는 삶에서 오는 깊은 평온함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 느리고 의도적이며 덜 물질적인 길은 어떤 소유물로도 얻을 수 없는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1. 단순함의 유산 남기기. 마지막으로
삶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남길 유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할까요? 저에게는 물질적 부나 소유물을 남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가치들, 즉 단순함, 마음 챙김,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남기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와 손주들이 제가 소유했던 물건이 아니라 제가 살기로 선택했던 방식을 제게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행복이 더 많이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단순한 기쁨에 감사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처럼 평온함과 만족감을 향한 자신만의 길을 찾으며 그 교훈을 앞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10. 느린 삶에서 건강과 행복 우선순위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됩니다. 생산성과 물질적 성공을 안녕보다 우선시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느린 삶을 사는 것은 휴식, 자기 관리 및 마음 챙김을 위한 공간을 만들므로써 우리의 건강, 즉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집중하도록 격려합니다. 속도를 늦출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한 음식과 긍정적인 경험으로 자신에게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 때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느린 삶의 핵심 이점입니다. 바쁜 일정을 유지하거나 더 많은 것을 축적하기 위해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대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잘 먹고 정신적 안녕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또한 자연과의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집니다. 동네 공원에서 규칙적으로 산책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단순히 밖에 앉아 신선한 공기를 즐기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자연 세계와 연결하는 것은 건강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정신적 명료함을 향상시킵니다. 느린 삶에서 건강은 나중의 일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현대 삶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하는 압박이 줄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우리의 안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돌봄으로써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느린 삶의 기쁨, 느린 삶을 선택하고 덜 소비하고 단순함에서 평온함을 찾는 것은 가장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 있는 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소비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즉 관계, 경험,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삶의 후반기에 있는 우리에게 이 접근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불필요한 것을 놓아주며 만족감과 충만감을 가지고 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걸어갈 가치가 있는 여정이며 저는 당신이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전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가 된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